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 해볼 거냐면 보통 중3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이후 이때 조기 유학을 가도 될까요? 이거 좀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우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그 유학의 황금 시기라고 불리우는 연령대가 많이 내려갔지만 보통은 중2를 조기 유학의 마지노선이라고 많이 표현들 하시죠. 근데 사실 아이가 혼자 올 때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어느 정도 너무 어리지도 않고 그리고 학업적 부담도 다시 돌아갔을 때 덜 하고 그리고 계속 남겨지게 될 경우에도 보통 중1 이때 오시면 영어에 프리퍼레이션 하실 수 있는 기간이 1, 2년 정도 있고 그 나라에 맞는 학업적인 것을 따라가기에는 좋은 나이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물론 영어만 본다고 하면 더 어릴 때 오는 게 좋기는 하지만 아이의 성장을 두고 또 하나만 포커스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어려운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늘 통감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말이죠. 보통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초반 때까지는 뭐 학원 다니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유학을 내가 스스로 가야 될 만큼의 결정을 내릴 만큼의 절실함과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앞으로 물론 고등학교 때 닥칠 상황들이 미리 체감은 되지만 친구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뭐 부모님이 권해도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황금 시기를 많이 놓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러니까 중3 2학기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유학을 갔었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아이들 스스로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슈가 다시 이제 가족 회의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유학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돼서 어머님이 너무 늦은 거는 아닐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런 고민 속에 빠지게 되시죠. 일단 고라고 마음을 굳히셨으면 여러 가지 제가 좀 오지랖은 넓지만 공유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10대 때 있어야 할 나의 베프는 어디? 제가 가장 조기유학 학생들을 많이 보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한 것은 교우 관계였어요. 근데 그때쯤 오면 써먹써먹한 상황 속에서 친구도 사귀고 싶은데 아이들 특성도 잘 모르고 언어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안 되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상대편 아이들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서로 10대들은 서로에게 크게 딱히 관심은 없는 나이들? 근데 물론 뭐 뉴질랜드나 캐나다 아이들이 친절하고 그리고 너무 무리를 짓지 않고 이런 거는 있기는 해요. 두루두루 친하고 뭐 그룹은 있죠. 근데 우리 아이는 먼저 말을 잘 못 거는 성격인데 누군가가 걸어주면 또 친해져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무도 안 다가와요. 초등학교 때는 뭐 스포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댄스도 하고 이러면서 몸으로 친해지는 시기가 있지만 사실 10대 때 넘어가면은 티네이저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들 예민하죠. 내에도 예민하고 상대편 아이도 예민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친하게 다가온 아이들은 그것도 조금 조심스럽죠. 왜냐면은 나는 지금 처음 왔는데 그 아이가 너무 친하게 다가오니까 걔랑 베프가 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며칠 지내다 보니까 그 아이가 나랑 너무 안 맞아.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나랑 친할 수 있었던 다른 나랑 맞는 아이들과의 어떤 관계 교류에 대한 또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교우 관계나 어떤 친구 관계에 너무 감정 소모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한참 그 감정적으로 아이들끼리 서로 막 낄낄대면서 이렇게 해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너무 행복한 그 나이에 교우 관계 때문에 감정 소모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잔인하고 안 됐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놀 수 있는 방법도 그게 뭐 어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좀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감정 소모를 안 함으로 인해서 조금 멘탈을 잡아주는 이게 뭐 말로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오늘 누구랑 점심 먹었니? 아니면은 뭐 키위 친구 사귀었니? 캐나디안 친구 사귀었니? 이런 질문보다 그냥 조금 여유를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도 돼.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아. 처음 가면은 원래 좀 그럴 수 있어. 이제 이거를 좀 같이 통감해주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조기 유학의 승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아이들의 끝에는 자기 관리 끝장판이 늘 이기는 것 같아요. 네, 기본 생활 루틴이 참 중요한데 이게 첫 단추부터 좀 잘 안 깨져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한국에는 늘 바쁘게 스케줄로 하고 엄마가 옆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뭐 일어나고 알람이 딱 들리면 일어나고 준비해서 제 시간에 맞춰서 학교를 가고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면 1시간 쉬다가 또 1시간 과제를 하고 저녁 먹고 2시간 정도 자습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를 한다거나 이런 걸 이게 자기만의 루틴으로 생활 방식을 가지는 아이들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안 했는데 유학을 왔다고 해서 바로 될까? 이것도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트레이닝이 안 된 학생들은 오히려 기숙학교에 가서 억지로 그걸 잡아주는 게 좋겠지만 또 기숙학교에 대한 옵션이 그렇지 많지 않고 또 이걸 선호하지 않은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뭐 홈스테이나 가디언이나 같이 사는 누군가가 어른들이 되게 많이 해주실 거라는 기대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생활 기본 습관을 잡아주는 거를 조금 처음에는 많이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루틴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내 아이의 첫 번째 빨간등 신호는 낮잠이에요. 3시 마치고 오면 집에 와서 뭐 오자마자 가방 던져놓고 내 아이가 낮잠을 자기 시작했다. 이러면 루틴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물론 하루 종일 영어로 수업을 들으니까는 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한 거는 있어요. 그래도 낮잠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밤이 되면 한국 학교 시간이랑 시간이 잘 맞춰져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수다 떨기도 좋고 통화하고 톡하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새벽 2, 3시 되고 한국이 그립고 아침에 일어나기는 싫고 학교 가기 싫으니까 여기가 싫어지고 이게 항상 기초가 이 생활 루틴이 깨지는 게 낮잠으로 비롯되는 거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낮잠이 시작됐다고 하시면 빨리 이거를 깨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계속 도와주세요. 물론 멀리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주는 어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도 학생들을 저희 집에 많이 데리고도 있고 해봤는데 정말 싫은 소리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 아이면 계속 잔소리를 팍팍팍팍 하겠는데 그게 너무 심지어 조카한테도 그런 소리를 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모든 잔소리나 이런 것들이 싫은 소리라는 게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저가 사랑하는 거 말고 아이도 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미움으로 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뭐 요즘 화상통화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뭐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니? 이런 통화를 되게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요일 같은 걸 정하세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방 청소를 직접 하는 날이야.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보고 방 정리가 돼 있는지 한번 볼까? 그리고 한 번씩 손톱도 제가 요즘 한 번씩 손톱 잘 깎았니? 발톱 잘 깎았니? 이게 너무 유치해 보이고 작은 거였지만 이게 스스로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멀리 있으시지만 습관화 될 때까지 체크를 해보는 그 부모님의 관심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까지 세세하게 멀리 떠나보는데 신경 써야 돼? 네, 성적만큼 이런 생활 관리도 조금 멀리서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뭐 외국 공부가 캐나다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학교 공부가 정말 전부예요. 물론 때로는 뭐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셀프 스터디를 도와주는 정도는 굉장히 효과는 있지만 어쨌든 학교 공부만 정말 퍼펙트하게 잘 따라하고 예습복습만 돼 있으면은 정말 상위권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거든요. 근데 이건 학교 공부에만 전념을 다하시면 정말 성적에서는 열심히 한 만큼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 면담 같은 데 가면 선생님들이 늘 질문해, 모르는 거 늘 질문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물론 아이들의 표현력도 조금 힘들고 처음에는, 그리고 선생님이 어른이니까 우리 정서상 이렇게 막 되게 자주 물어보면 저 선생님 귀찮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못 다가가는 게 있는데, 요즘 학교들마다 다 포탈이 있고 거기 어느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내기 모든 기능들이 컴퓨터로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아나운스가 된 노티스 같은 거, 뭐 이번에
파이널 시험은 언제예요? 이런 거를 선생님한테 1대1로 질문을 하면은 조금 꾸사리를 먹겠지만, 뭐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가 잘 안 돼서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거의 99% 선생님들은 해피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무는 학생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은 되게 좋은 효과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으로는 성적표를 보실 때 시험 결과에 대한 그 점수 말고 각 과목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유심히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코멘트에 conscientious, outstanding, enthusiastic students라는 말이 있으면 정말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카데믹 결과는 뭐 완전 great 하지는 않지만 이런 스텝으로 가는 학생들은 언제나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열심히 용기 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셔도 돼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반신반의했거든요. 이렇게 좀 늦은 나이에 오면 영어도 좀 힘들 거고 이래서 제대로 뉴질랜드에서 교과 과정을 마치고 목표치에 의한 뭐 대학이나 이런 전문 과정을 갈 수 있을까? 너무 영어 때문에 헤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고1 이렇게 늦게 온 학생들이 결과가 훨씬 좋은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영어가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애들이 철이 들어서 이미 와서 그런가? 네, 뭐 여러 가지 아이들마다 너무 다르겠죠. 근데 늦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원하는 결과 좋은 조기 유학에 그 마무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